아침 햇빛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춰서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우의 표정은 그 밝음과는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작업실 한쪽에서 떨어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수증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과 서연이 늦게 귀가했던 날의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현우는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면서도 여러 번 고개를 돌려 확인하듯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이미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 방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전화기가 방 한쪽에서 진동하며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최근 통화 목록 상단에 윤도현이라는 낯선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그 시간들은 대부분 서연이 외출했던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물을 수도 있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상황을 그르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우는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도 서연의 행동을 다시 한번 떠올렸고 최근 들어 설명을 피하듯 얼버무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불길한 예감에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오른 현우는 회사 동료인 성민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구했습니다. 성민은 상황을 차분히 듣고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며 조용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현우에게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민의 충고를 들은 현우는 앞으로 서연의 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느꼈던 작은 낌새들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균열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은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은 준비한 견본 꽃다발을 들고 도매 구역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윤도현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작업 일정과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은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특히 박미숙은 두 사람이 꽤 익숙한 사이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숙은 다른 상인들에게 다가가 저들 원래 저렇게 친했어? 라는 말을 흘리며 관심을 유도했어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고 일부 상인들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을 흘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도연이 건넨 계약서 초안을 받아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계약 규모는 생각보다 컸고 책임도 만만치 않아 서연은 표정을 굳히며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부담이 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서연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편 시장 근처 카페에 들른 현우는 미숙에게 우연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연이 오늘 시장에 들른다고 들었다며 가볍게 말을 붙였어요. 그러자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이 아까 도연과 함께 있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이 꽤 친해 보였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굳힌 채 미숙의 설명을 듣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지만 이미 집중은 시장 방향으로 쏠려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고 서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도연의 사업체를 검색해 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작업실은 바쁘게 움직이는 팀원들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신입 플로리스트 유진은 준비 일정이 꼬였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몇몇 팀원들도 서연의 지시에 의문을 품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일정과 예산을 동시에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팀원들의 반응에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결국 도연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도연에게서 회신이 도착했고 그는 작업실로 직접 방문해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복잡한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작업실 근처를 지나는 현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집 앞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현우는 서연이 도연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보며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서연이 위험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의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마친 뒤 서연의 작업실 근처를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주변 분위기를 살폈어요. 작업실에서 나오는 팀원 한 명은 서연의 일정이 최근 매우 불규칙해졌다고 말하며 도연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짧게 숨을 들이켰고 머릿속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던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감정이 앞서면 잘못된 판단을 할 것 같아 스스로를 억눌렀어요. 대신 조용히 서연의 오늘 일정을 메모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각들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가 바라보는 그림은 점점 더 어두운 색을 띠었습니다. 이 순간 현우의 발걸음은 그의 마음처럼 무거워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길한 기운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도연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확인하고는 일정한 거리에서 천천히 뒤를 따랐어요. 문틈 사이로 비치는 내부는 창고처럼 보였지만 한쪽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여러 장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고르며 더 가까이 다가갔고 안쪽에서 서연이 도연과 나란히 서서 꽃 장식의 배치를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분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도연은 개인 쇼룸으로 보이는 공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했는데 현우는 그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쇼룸 안쪽에 쌓여 있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고가 장비들에 멈춰섰고 단순 작업실이라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현우는 안쪽의 장비가 영상 촬영에 쓰이는 종류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순간적으로 불안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벽을 따라 이동하며 내부의 다른 공간을 살폈어요. 여기 작업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서연의 대답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현우는 단순한 업무 협의로 보기 어려운 뉘앙스를 감지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계약서가 놓여 있는 탁자 위를 바라보며 도연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행사를 빌미로 과도한 수익 배분을 말하는 듯했고 서연은 반복해서 계약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서연의 표정 속 불안과 압박을 읽었고 이를 도연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잘못된 상상이 끝없이 이어졌고 마음 한구석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또렷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문 손잡이를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놀란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고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표정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탁자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빠르게 문서 내용을 훑으며 몇몇 조항이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불필요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서연의 권한은 비정상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이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주장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뒤늦게 계약서의 문제를 인식한 듯 얼굴이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안쪽 문이 열리며 도연의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고 상황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직원은 계약서가 논란이 된 장면을 보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도연의 관행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여러 플로리스트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 서류에는 다른 피해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도연이 반복적으로 불투명한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기록돼 있었어요. 도연은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직원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가 당황해 손끝을 떨고 있는 모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직원이 건넨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지금까지의 의문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현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현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서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고 도연의 재지는 이미 의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스튜디오를 빠져나오며 더 큰 문제를 막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업실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팀원들과 진행하던 계약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고 그녀의 손놀림에는 긴장과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유진을 비롯한 팀원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작성했다 지웠습니다. 작업 관련 일정과 문서들이 뒤섞인 탓에 테이블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서연은 차근차근 문제를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번 결정들이 팀 전체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현우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며 변호사에게 연락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만적 요소가 많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어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한 뒤 서연은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방향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이자 점차 표정이 풀렸습니다. 특히 유진은 서연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않고 협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어요. 현우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서연 앞에 내밀며 앞으로 일정은 꼭 함께 공유하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둘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는 기운이 감돌았고 무너질 뻔했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은 평소와 달리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들을 어지럽게 뒤적이며 사태를 파악하려 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활발하던 거래처 연락은 뚝 끊겼고 도매시장 상인들조차 그와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미숙을 비롯한 상인들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도연의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며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분위기를 감지한 듯 책상 정리를 시작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며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의 지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직원의 설명이 시장 전반에 퍼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도연의 휴대폰에는 항해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점점 떨렸고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표정에는 난감함과 분노가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연은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고자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고 현우 역시 연락 기록을 확인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도연이 서연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도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의 평판은 업계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상황을 부정하려 했지만 스스로 만든 문제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고 사무실 한편에서 의자에 몸을 깊게 묻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칠애와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의 주변에서는 더 이상 그를 두둔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남은 직원이 퇴근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무실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꽃향기로 가득했고 서연의 작품 전시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꽃들 사이에 배치된 조명은 그녀의 디자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어요. 현우는 전시장 한쪽에서 조용히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서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관람객 중 한 명은 서연에게 협력을 제안하며 명함을 건넸고 그녀는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며 응대했습니다. 유진과 팀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관리하며 방문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고 팀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어요. 박미숙도 행사장을 찾아와 서연에게 새롭게 소개할 거래처가 생겼다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이번 일을 통해 작업 방식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는 팀과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서연 옆에 다가와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오해도 감춘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오늘 보여준 작품처럼 앞으로의 삶도 차근차근 다시 피워내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